자, 기초과정 시간 오늘 여섯 번째죠. 오늘 여섯 번째. 하나, 둘, 셋, 넷. 여섯 번째 이야기. 오늘 여섯 번째 이야기는 원래 십천간 십이지지 할 차례입니다. 십천간 십이지지 할 차례인데 실질적으로 10개의 천간과 십이지지가 어디서 나와서 쭉 십천간 십이지지까지 갔다는 것 이미 말씀 다 드렸습니다. 그죠? 음양부터 해서 쭉 해놨습니다. 음양이 펼쳐지니까 나중에 간 곳이 천간의 10개의 천간과 12개의 지지까지 가더라라는, 거기서 또다시 천지가 합쳐지는 게 뭐였으면 60갑자가 만들어진 거죠. 그게 이제 세상 변하는 거였더라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만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고, 그것이 음양적으로 변하고 오행과 사상적으로 변하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또 구체화된 게 십천간 십이지지로 변하더라. 그게 얽매이면서, 그죠? 60갑자가 만들어지면서 계속 변화해 나간다. 그것은 우리 세상에 변화해 나가는 하나의 메커니즘을 기호로 이야기해 놓은 것이다. 그 지금 그 다음에는 뭐였습니까? 이것들이 상생상극 하더라라는 거거든요. 그 상생상극이란 상생상극이라 그 천수상 지수형의 형태로 상생상극 하더라. 그 다시 말하면 천지가 상호 작용을 영향을 주면서 세상 바뀌는 것들이, 그걸 우리가 명리학에서 표현한 건 상생하고 상극하면서 그렇게 변화하더라. 상생이란 도와주고, 그죠? 근데 도와주고 밀어주고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고, 상극이란 놀부짓거리 하는 거, 뭐 좀 일어설락하니 발목 잡아보고 뛸락하니 참 발목 잡고 일어설락하니 대가라 누르고 뭐 이런 어떤 형태들을 억제하는 거, 도와주고 억제하는 걸 상생상극하더라. 서로 도와주고 서로 억제하고. 그런데 그 상생한다고 좋고 상극한다고 나쁘고가 아니라 상생받을 것은 상생받는 게 좋고, 또 반대로 상생받지 않아야 되는데 상받는 것은 오히려 극보다 더 못하다. 또 극은 지나치기 때문에 극 받아야 되는데, 그죠? 극 받지 않고 또 극 받아야 될 것은 극 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극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극 받지 않고 생 받는다면 오히려 더 훨씬 더 유리하고 불리하고, 참 그런 상황들을 말하는데, 그 기본 틀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오늘 제가 기초 과정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음양이 변화해 나가는 것들, 그것들은 하나의 자연이 변화하는 그 메커니즘을 이야기한 거고,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각각 기호들의 성정을 말합니다. 제가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그 기호들의 성정이란, 아까 제가 잠깐 22쪽에 말씀드렸는데 22쪽에 보시면 오행의 성격이라 하면서 나옵니다. 그죠? 오행의 성격, 이거 안 했죠? 맞아요. 오행의 성격. 여기 보시면은 목, 화, 토, 금, 수, 오행이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목의 성격은 잠깐씩 보면은 인을 주로 하고 해놨습니다. 오행은.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시는 거, 목일생은 사주에서 목기가 왕성. 이건 이제 목의 성격을 이야기해 놓은 겁니다. 목의 오행상, 목의 성격. 목에서는 또 양목도 있고 음목도 있죠. 지금 23쪽에 이야기합니다. 23쪽 오행의 성격. 이래서 이제 이런 거는 일단 오행의 것을 이야기해서 해놨으니까 우리 선생님들 목의 각각의 오행의 성질이 어떻더라?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거의 제가 다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토, 금, 수, 오행이니까 같이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 26쪽에 나오는 게 오행에서 십천간이 나오죠. 십천간과 십이지지가 나옵니다. 그 십천간은 천간지지의 성정이 당연히 나와야죠. 천간 10개에서 아까 오행에서 음양으로 계속 변했으니까 그 10개의 이제 그 천간의 10개의 그것들이 나와야죠. 그래서 천간의 그 중에 목에서는 양목과 음목이 있었다. 그 양목은 간목이고 음목은 을목이다. 그죠? 그래서 1번에는 어떻습니까? 천간의 성정 중 1번에는 간목은 원래 동방이 뭐 어떻고 저떻고 해서 쭉 해놨습니다. 이게 이제 간목의 성정인 거죠. 그 다음에 을목으로 넘어가면 을목은, 그죠? 을목은 음의 목이고, 을목은 형이상학적으로는 바람을 말하고, 뭐 쭉 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한번 제가 읽으면서 지금 여기서 뭐 설명드리면 시간만 많이 잡아먹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또 한 번씩 공부를 해 보셔야 되니까, 이거 한번 보시고, 그 다음 3번은 병화. 또 당연히 또 4번 정화가 나오죠. 10개. 그죠?
그다음에 무토, 기토, 경금, 신금 10개의 천간에 10개의 성정들이 다 나옵니다. 이러면은 각각 천간에 음양 오행에서 다시 오행의 음양의 것들이 각각의 성정들이 나온 거죠. 열천간에 각각의 성정들이 나오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지지의 12개 12지지를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31쪽에 보면 12지의 성정, 그죠? 그건 또 자부터 나오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12개가 나옵니다. 자수는 일본의 자부터 나왔네요. 자수는 얘가 자는 지띠를 말하고 자해에 대한 성정들을 이제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수의 기운을 말하고 음의 수이고 뭐 이렇게 쭉 해놓은 거예요. 그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좋고요. 이런 건 꼭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래서 넘어갑니다. 와도 50, 20, 33쪽 넘어가고 34쪽 넘어가고 쭉 넘어가니까 진도가 36쪽까지 가버렸네요. 자, 그 다음에 37쪽에는 보면 또 10개 천간의 기본 특징이 요약해 놨습니다. 그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통변하고 할 때 또 행운에서 왔을 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대목들인데요. 좀 요약해 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여기서 제가 잠깐 말씀드려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간목은 이미 이제 목의 성장이라면 시작하고 이제 이미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죠. 그런데 간목은 시작하고 시작하지만 특허를 이야기한다. 왜? 가장 먼저 시작하기 때문에. 목의 성정에서 가장 먼저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에요. 그 성격은 간목의 성격은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또 대의적인 그런 성정도 있고 이런 것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간목은, 그럼 우리가 간목은 물상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씨앗에서 금방 나온 어떤 아주 약한 그저 줄기도 없는 그 떡잎이라 하면 뭐라 합니까? 약간 그런 거잖아요. 여기서는 물상적으로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간목의 기세, 기운을 이야기하는 거죠. 간목의 기운이 어떻습니까? 아주 가장 먼저 나온 놈이니까 간목에서 튀어나오는 그 기운, 딱딱함 속에서 튀어나오는 그 기운을 간목의 기운이라고 하죠. 그 간목의 기운은 굉장히 그래서 역동적이다, 힘이 막강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중용을 잊지 않고 미래지향적이고, 그죠? 짧고 굵고 강하다, 물질적이지 않는다 이래놨는데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간목은 이제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성장하고자 하는 어떤 튀어나가고자 하는 어떤 이런 에너지를 말한다, 그죠?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목은 또 그래서 힘이 막강하고 중용적이지 않고 대의적 기질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기질이 뭐 보수적 기질을 갖고 있고 이거잖아요. 그 에너지가 강함에 의해서. 그렇지만은 간목은 그 밑에 보면 기토의 속성이 있고 이래놨습니다. 그죠? 책에 기토의 속성이 있어갖고 밀어붙일 때는 끊임없이 밀어붙이지는 않는다. 기토의 성정은, 간목의 성정은 어떤 씨앗에서 탁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요거는 굉장히 부드러운 음식점에 가고 새싹이 파는 그 나물 많잖아요. 또 그런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간목이 원래는 요 딱딱함을 뚫고 나오는 기운, 그 에너지를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이미 튀어나오면은 뭐겠습니까? 요 떡잎이 요래 만들어지는 거, 요거는 뭐 이미 얼목 상태예요. 얼목의 상태. 그래서 얼목은 부드럽다. 얼목은 성장하면서 점점 펼쳐져 나가는 거 이거잖아요. 또는 아주 부드럽게 뱀처럼 이렇게 능쿨 타고 가는 이건 이제 얼목의 상태다라는 거잖아요. 이미 그런 간목은 여기 뭔가 딱딱한 씨앗, 두꺼운 씨앗, 또 아니면 겨울에 얼어 있는 그 토지를 뚫고 나오는 거, 그런 기운을 뚫고 나오는 거죠. 겨울에 얼어 있는 이 땅은 뭡니까? 우리 축토를 말하죠, 그죠? 뛰어난 이런 간목이라 한다. 그리고 간목은 성정은 가장 먼저 시작했죠. 그래서 덕거라 재고 그 시작하는 에너지가 아주 막강하다. 완전히 거의 막 힘이 앞만 보고 질주하는, 말에 엉덩이를 한 방 때려서 팍 튀어나가는 그 정도의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끝까지 가까이 돼, 이 성정은. 그런데 가다 보니 기토와 합을 하잖아, 갑기합. 그죠? 그래서 기토의 성정 뭡니까? 기토의 성정 갑을병정에서 다시 양의 토에서 음의 토로 요거잖아. 리턴하는 거잖아요, 성정은. 그죠? 그래서 이 간목의 성정이
기토를 만나면 어떻다 가다가 빡 이게 어떤 게 그러잖아요. 만약에 간목일간자가 그죠? 또 뭐 간목이 있는 글자들이 기토에 운이 오면 그 간목의 글자들은 어떻다? 그래서 발목 잡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니턴하고 잠이거든요. 그런 속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간목일간자나 간목이 양목이 강한 사람들은 어떤 사업을 형태를 한다 하더라도 대의적인 기질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 사람은 인목 갑인이라면 예를 들어서 이 인목도 간목이잖아. 천간에 가면 양의 목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앞이 보이는 사람이거든. 굉장히 기질이 강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은행에서 빛을 내서라도 크게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하는데 어떻다? 기토를 만든, 기토의 속성을 내가 갖고 있잖아요. 간목은. 그래서 하다가 보니 사업이 잘 안 돼. 뭐 다 잘 되면 좋지만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토는, 간목은 기토의 속성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가다가 아이씨 아니구나 바꾸도 한다. 그런 본성을 갖고 있다. 그런 속성을 갖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간목의 성정이. 그래 나갈 때는 보면 굉장히 이 사람은 진짜 끝장을 보고 가고 굉장히 그 에너지가 넘치는데 가다가 보니까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아 길이 잘못 들어서 아니다 판단되면 돌아설 수 있는 사람들. 그래 완전히 겉으로 보는 거하고 실제적으로 하는 거하고 나중에 리턴 딱 할 때 보면은 아 그 사람의 판단이 정확할 수도 있어요.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다. 속성을 갖고 있다는. 을목은 어떻습니까? 을목은 끝까지 가야 돼요. 을목은 부들부들하면서 네가 죽나 내가 이나 씨 끝까지 안 가보자. 왜? 속에는 뭘 갖고 있다? 경금을 갖고 있잖아요. 경금의 속성을 갖고 있잖아. 그렇게 아직 천간에 합을 안 해놓으니까 않겠죠. 합을 들으시는 사람들이 이해가 가실 거고, 그죠? 그 속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을목은 이 부드러운 성격을 가진 이 을목은 그럼 경금과 합을 하잖아. 그죠? 을경에 합을 하니까. 그래 이 사람은 겉으로 보기는 부들부들한데 풀 같고, 잡초 같고, 화초 같고, 담벼락에 붙어서 실실 타고 올라가는 그 능쿨 식물 같고, 이런 것들이 겉으로 보이기는, 사람으로 본다면 겉으로는 굉장히 부드럽고 유하게 보이는데, 그죠? 속은 경금을 갖고 있다는 거죠. 경금은 뭡니까? 도끼, 망치,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런 사람 성질이 참 부드럽고 참 좋은데 그 사람 잘못 건드려 놔놓으면 진짜 뒤진다. 아예 대지 말아서 건드리지 마라 하잖아요. 사람 좋다고 실실고 좋다고 자꾸 약올에다가 망치 같은 이런 게 나온다. 한 방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 좋다고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것을 가도 경금에 내가 천간의 것들은 그 천간에서 합의되는 그러한 글자의 그저 그 속성을 갖고 있다. 드러나는 것은 지글자의 것이 드러나지만 속의 것을 갖고 있다. 이제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게 보면 기본적인 특징. 그죠? 만약에 근데 이 글자들을 일간으로 갖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일간은 그 사람이 정신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래 이런 성격이 반드시 갖고 있겠죠. 그 통변을 바로 통변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을목은 뭐 생활력이 강하다. 그죠? 을목의 속성이 생활력. 어디 뭐 벼룩바 붙다가 싹 하고 생명력이 강한 거죠. 굉장히 강하다. 또 뭡니까? 이 경금의 속성, 경금은 바위. 그죠? 속성이 생활력이 강하다. 그래서 실리를 추구한다. 경금은 어떻습니까? 이미 결실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실리를 부드럽다. 그러나 속엔 경금을 감추고 있다. 겉은 부드러우나 속은 깐깐하다. 쉬운 사람이 절대 아니다. 이런 거죠. 이러한 성정을 갖고 있다라는 거고.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제 55쪽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아직 뭐 좀 있으니까 하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 32쪽에 화는 병화, 정화. 그 병화는 보면 병화의 성정이 그렇잖아요. 병화는 성격이 화끈하다. 뒤끝이 없다. 그죠? 그 다음에 이 화들이 그렇잖아요. 뭐 뒤끝이 없다. 화끈하다. 화려하다. 그리고 또 이 병화는 빛이 난다. 또 병화의 속성은 특히 대인관계가 좋다. 말도 잘한다. 인기를 좋아한다. 이런 것들이고. 그래서 병화는 신금을 내포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물질주의, 이해타산이
많다. 수를 지향하기 때문에 비밀이 들. 원래 병화는 비밀이 없습니다. 그냥 다 내 글자 다 드러내는데, 그런데 병화의 감추어진 속성은, 그죠? 나는 다 했는 것 같은데 그 의도적으로 뭔가를 감추려고 하진 않아요. 다 까발치고 일하는데 진짜로 혼자 딱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은 그 자기 혼자만에 있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해. 그래서 다 이래 한 것들이 왜 그러나, 이 합의 논리, 합의 논리. 그래서 병화는 병신합수이기 때문에, 그죠? 수의 끝까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비밀이, 내가 아픈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 비밀을 항상 있다. 나만의 어떤 지켜야 될 비밀이 있다. 말 못한 비밀을 갖고 있다. 그래 혼자 있을 때 좀 굉장히 밝고 성격이 화려하고 이러하지만은 또 혼자 있을 때 보면 어떤 외로움을 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정화는 이 양과 음의 비교를 해보면 정화는 소심하면서 잔정이 많다. 그죠? 전문성을 통해서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낸다. 왜 여기 전문성을 통해서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낸다? 하나지. 정임을 통해서 목을 지향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전문성을 통해서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걸 갖고 있다. 그래서 정화는 따지면 정임 한목의 기질을 갖고 있지만, 그래서 정화는 금을 보면서 새로운 뭔가를 창조한다. 이거 얘기예요. 그다음에 무토는 무뚝뚝하고 불뚝성질이 있다. 제왕적 기질이 있고, 조심성이 있고, 신중하고, 용기도 있고, 때로는 제왕적 기질을 갖고 있다. 제왕적 기질. 필요시에는 힘을 낸다. 신용, 믿음. 토 자체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인의예지에서 이야기하면, 목은 아까 저 앞에 있을 거예요. 목은 이미 인을, 의짐,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고, 화는 화끈하고 성격이 불같지만은 예의를 중시하는 거고, 그죠? 토는 뭡니까? 토는 이 양토, 음토에 의해서 토는 중립적으로, 그죠? 어떤 중립적으로 수용성을 갖고 있으면서 가장 하는 것은 신이 믿음, 이런 걸 가장 중시한다. 토로서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 걸 가장 중요시하고. 그래서 금은 뭡니까? 금은 의리라고 하잖아요. 의리.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한다. 옳을 어짜를 쓰거든요. 의리. 그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한다. 그래서 경금은 의리, 의협심, 뭐 파워 이런 걸 이야기하죠. 무쇠. 이제 그런 걸 이야기하니까, 물질을 추구하지만 까칠하다 성격이. 신금은 어떻게? 냉철하다. 조금 다르죠. 냉철하다, 까다롭다. 이제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고. 임수는 뭐? 수라 하면 이미 수는 지혜를 상징한다. 그죠? 지혜를 이야기한다. 임수와 개수는 일단 수라 하면 지혜가 기본적 바탕으로 갖고 있다. 지혜를 이렇게 이제 보시고, 그 임수에서는 뭐 제일 처음에 지혜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개수는 지혜가 아닌 건 아닙니다. 개수는 걸어하면서도 성향적으로 임수는 뭐 이미 다 온 거잖아. 큰 호수, 계곡에서 흘러내려오는 물들이 이미 종착역에 와가 조용한 상태예요. 그거는 밑에 깊이가 있어가지고 속이 보이지 않은 상태. 그래서 임수는 크고 그 깊이의 속을 알 수 없다를 내가 감추어서가 아니라. 그런데 개수는 어떻습니까? 계곡에서 수원지서부터 계곡으로 흘러내려오면서 어떻습니까? 주변에 나무 가지고 돌이고 뭐 나무 이파리고 전부 같이 휩쓰여서 내려오잖아요. 이래서 내려가고 결국은 저 임수까지 가는데, 그래서 생기발랄하고 개수는 항상 지혜란 게 있기 때문에 생각하고 흡수되는 성질이 강하다. 주변에 것을 잘 흡수되고. 그 어떻게 보면 개수의 성향을 보면은 이 화와 비슷해요. 성격이 상당히 발랄합니다. 요래해서 이제 10성에 가까이 성정들은 좀 간초를 놨죠. 또 보면 또 다른 게 또 계속 나옵니다. 기본적인 어떤 원성정에서 우리가 조금씩 더 확대적으로 이제 여기에 있는 자료들을 이제 저장해야 된다라는 거고, 39쪽에 넘어가면 이제 12개 지지의 기본 특징. 예. 예. 요거 지금 십천간인데 예. 갑을 병정 무만 이렇게 합을 하면서 뒤에 거를 5개. 예. 이
예. 뒤에 야들 5개는 앞에 예. 천간에 이제 야들 일간이 흡수만 되지 야들은 앞에 5개는 다 뭐 내포를 하고 있거든요. 뒤에 있지. 천간은. 있죠. 뒤에 야들 5명은 있죠. 5개는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역시 내포하는 게 하나도 예. 없으니까. 자 기토는 여기서 볼게요. 기토는 수용성이 토의 수용성이 높죠. 그러면서 이제 정이 많다 뭐 이렇게 했는데 자 그러면 기토는 간목의 성정을 갖고 있겠나 안 있겠나라는 거죠. 내포하는 겁니다. 기토는 내포해야 된다고. 자 볼게요. 갑기합토했죠. 갑기합토 했는데 뭐가 변했습니까? 그렇지. 기토는 지거나 지거. 뒤에 더 강하다고 봐야 되겠네. 그래 지는 지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괜히 갑이 기토를 보지만 그거 폭 빠져가 지걸 내버리고 기토의 것을 갖고 있는 거지. 기토는 난 아무 짓도 안 했어. 이거거든요. 그럼 기토는 변할 이유가 없죠. 변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그런 거죠. 5개는 지금 다 하고 해가지고 변했거든요. 어떤 게요? 올도 지금 월경 합금을 해가 금을 내포하고 있으면서 내포를 다 하고 있으면서 그렇죠. 마찬가지.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어른 경은 그럼 아무것도 경은 어떤 을경합금인데 경은 어떻습니까? 경금을 이야기해보면 그냥 그대로 금이에요. 지가 속에 감춰져 있지. 간목도 그 기토의 성정을 갖고 감춰져 있는 거지 뭐. 드러난 것이 아니라. 감춰져. 을목도 경금의 것을 감춰져 있지. 근데 경금은 을목이 지가 보고 내를 딱 뒤에 감춰져 도끼 들고 있었지. 내는 을목하고는 관계 없는 거예요. 뒤에 5개가 그래. 더 강하다고 봐야 되겠네. 그러면 그럼 본래의 것. 경금은 경금의 본래의 것을 드러나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그걸 을목의 것을 감춰져 있고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그다음 또 뭐, 그러면은 신금은 또 뭐게? 신금은 그냥 이 병화의 것이 있나라는 거죠. 신금하고 합해가 수가 돼버리는데. 그렇지 수로 변질. 병을 만나면은 병신 합수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신금이 그러면 병화를 만나면 어떨까요? 신금 일간자가 병화의 기운이 오면 병화를 만나면 두 기운이 합쳐서 수의 성정으로 수의 것으로 내 정신 상태가 바뀌어진다라는 이런 것들이거든요.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죠. 바뀌는 게 아니고. 만약에 신금 일간자가 병화에 이제 해가 왔어. 그죠? 원래 이제 몇 년 전에 병화가 오겠죠. 병화가 왔어. 그러니까 신금 일간자라. 그러면 병이 왔어. 그러면 나의 정신적 방향성은 병화는 뭡니까? 제가 오잖아. 아니, 제잖아요. 신금 일간자가 병화가 떴으니까 요거는 뭡니까? 정제잖아. 정제가 오면서 합에 의해서 뭐로 방향성이 수로 가다. 수는 뭡니까? 식상으로 변한다. 이거잖아요. 자, 다시 이야기하면 이걸 이제 어떻게 정제가 왔어. 그죠? 신금한테 정제가 왔죠. 그러면, 뭔가 내가 안정을 요구하려고 하는구나. 그럼 또 뭐 큰 돈은 아니지만 뭐 조금씩 뭐 돈에 대한 어떤 이 생각들, 그걸 저거 하니까, 내가 안정을 찾기 위해서 뭔가 어떤 일을 도모해야 되겠다라고 내 방향성이 달라지는 거죠. 그 영향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여기서 받은 거지. 요렇게 달라 병신 합수. 그리고 지는 지 일간. 자, 원래 이게 일간이 다른 거라고 가정합시다. 이 병화라고 가정해 볼까요? 병화라고 가정했을 때 비견이 오잖아. 비견이 오면서 야는 뭡니까? 지가 제잖아, 제. 그 비견이 옴으로 인해서 이 제의 성령, 내가 원래는 제가 병화에 의해서 상당히 재물이 빛이 나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올해가 아니라 병화가 오면은 요 재물이 제가 병화 일간자의 요 제의 방향성이 요것으로 바뀐다. 이건 뭡니까? 병화 일간, 이거 뭐 관이잖아. 내가 어디 뭐 소속됐어. 한국의 직장을 통해서. 아니면 관과에 관련해서. 그래서 내가 뭔가 안정된 어떤 재물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라고 방향성이 달라지는 거죠. 그럼 정신적 방향성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렇게 달라진다. 정신적 방향성이 달라진다.
그럼 뭐 성격적으로는 어떤 성격을, 야들의 성격적은 앞에 거 합에 의해서 변질이 되지만은, 이 병형이 달라지면, 뒤에 것들은 어떤 자기 것만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금이 지성전은 굉장히 까탈스러워요. 병화는 어떻습니까? 화끈하잖아요. 그죠? 화끈하지만은 지 속에 까탈스러운 거 갖고 있다. 이런 거잖아. 병신의 합이라는 것은. 그것도 방향성까지도 나오고. 그렇지만 신금은 까다롭지. 지금 여기 까다롭고 냉철하고 까다롭지. 화끈하나? 그런 건 아니다는 얘기죠. 그게 조금 다르죠. 그래서 임수, 개수까지 넘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 12지지의 기본 특징 39쪽 넘어가고, 39쪽은 보면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임묘진 사오미 쭉 해놨죠. 오행, 사오미 해서 범은 이는 범처럼 중용적이다. 범, 그 다음 묘는 토끼처럼, 그죠? 토끼처럼, 지는 사람을 좋아한다. 용처럼 이래 돼 있습니다. 이 보면은. 그 용은 어떻습니까? 좀 신비로운 동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합니다. 예를 뭐 중용적이고 성정이 기본적으로 인목이라 하면 성격은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것도 요거 한번 우리 선생님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가죠. 40쪽으로 넘어가면 또 지지오행의 속성. 그죠? 지지오행의 속성. 요거는 자연의 것으로 제가 요거 표현해 놓은 거거든요. 우리 자연에. 이거 보면 잠깐만 말씀드리면 제일 위에 글자 목 해가 봄 해나죠. 봄의 계절은 임무요진이고 양의 운동성의 시작이고 목이 양의 운동성의 시작이다 이 말이죠. 지금 40쪽입니다. 혹시 40쪽이나 39쪽이나 몇 쪽이에요? 39쪽. 30 몇 쪽입니까? 페이지. 39. 예. 책에 페이지 그래 돼 있습니까? 네, 페이지가 하나씩 다릅니다. 예. 맞아. 예, 그래가지고, 요, 보면 속성, 요 자연의 질서를 제가 설명해 놓은 거예요, 글로서. 그리고 우리 선생님 한번 읽어보시고, 양의 운동성, 목이 양의 운동성 시작 맞잖아요. 이제 그걸 얘기한 거고, 새싹을 말하고, 추진력을 말하고, 의욕적인 어떤 의지를 말하고, 진취적인 성격을 말하고, 그죠? 투자적인 시작, 창조, 실행, 빚, 대출 해놨죠. 이 아까 제가 이야기한 거죠. 목의 성정들은, 특히 간목, 인목은 빛을 대출을 해서라도 크게 하려고 한다. 이런 것들은 준비 시작의 단계면 활동적이고 적극적이다. 순수하고 이상적이다.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성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순수하고 이상적이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좀 한번 읽어보시고 41쪽 끝에 요 보시면 운에서 맞은 오행별 특성이라고 해놨지. 오행의 특성 해놨는데 이거는 목의 성정과 목화금수라고 해놨는데 그죠? 목화금수는 목의 성정인 우리가 목의 성정들 보면 어떻습니까?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양의 운동성이 시작이라 했으니까 뭐 해야 된다는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대운에서 이런 환경을 맞으면, 봄의 환경에 맞으면 자꾸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저질감, 압박감, 저질이 아니라 저질하고자 함. 이제 이 사회적 환경에서 은퇴를 하고 했는데 그때 대운에서 인묘전 대운으로 막 온다. 인대운이 오고 갑인대운이 온다. 이러면 그 사람 어떨까요? 은퇴해놔 놓고 다른 데 뭔가 또 새롭게 뭔가를 벌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그래 되면 잘못될 확률이 굉장히 많다. 근데 그런 사람도 실질적으로 많아요. 뭐 퇴직금이고 뭐다 이래 해가지고 다 똘똘 해가지고 어디 갖다 이어가지고 호로록 말아먹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일에 다 투자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런 대운이 아달이 되면 이제 조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이야기하라. 화대운은 어떻다. 현실이 좋지 않아도 되기 좋은 것처럼 괜찮다고 생각한다. 이제 이렇게. 그 금은 자기가 현실이 완벽한데도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현재 하는 일만 꾸준하게 해나간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 각기 오행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그렇게 우리가 느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수는 좋지 않아도 좋아도 안 좋다. 안정적인 것이다. 그렇게 느끼게 한다. 그 다음에 이 물상 이것도 한번 우선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4쪽 오행의 또 강론, 뭐 특징, 특성, 강론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성격이 또 나옵니다. 옆으로 빼다가이 누구는 거 하나 있지. 여기 보면 10간의 성격과 적성 해놨습니다. 좀
그저 금방 이제 옆으로 딱 그 페이지들만 그래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 옆에 한번 보시면 성격, 좌측에는 성격, 그 옆에 적성 이렇게 따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51쪽에 오행의 진학, 직업, 오행적 적성 보는 방법. 이거는 좀 이따가 시간이 되는 대로 하고 기초과정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셔도 좋습니다.